안녕하세요. 소리 넘어 마음을 깨우는 소리씨앗의 신비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추리소설의 문을 연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황금벌레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셜록 홈즈보다도 먼저 독자들에게 추리의 즐거움을 선사한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황금벌레는 암호해독과 보물찾기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발표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야기는 외딴 섬에 살고 있는 레그랜드가 기묘한 황금빛 풍뎅이와 한 장의 낡은 양피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기호들. 하지만 레그랜드는 그 안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해적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는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하고 주피터는 불안해하며 그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레그랜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암호를 풀고 단서를 쫓고 마침내 어느 깊은 숲속 거대한 백합나무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수께끼의 답이 밝혀지기 직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바로 이 작품의 가장 클라이맥스인 주피터가 백합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오래된 해골을 발견하고 해골의 눈구멍을 통해 황금벌레를 떨어뜨립니다. 그 작은 황금벌레가 가리키는 곳, 그것을 파내려 가자 수십 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레그랜드의 추리는 맞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에드거 앨런 포의 황금벌레, 그 숨막히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금벌레, 에드거 앨런 포. 우리들은 보트를 타고 섬 끝에 있는 작은 강을 건너 본토 해안에 배를 내버려둔 채 언덕을 기어올라 사람 발자국 하나 없는 아주 험하고 쓸쓸한 곳을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레그랜드는 전에 남겨둔 표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서 발길을 가끔 멈출 뿐이었다. 이러한 모양으로 2시간가량이나 걸었는지 여태까지 걸어온 곳보다도 더욱 황량한 곳에 당도하였을 쯤에 해는 막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은 산정에 가까운 높은 구릉이었고 산 밑부터 산정까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으며 땅 위에는 이것저것 큰 바위가 간혹 우뚝우뚝 흩어져 솟아있고 그 대부분이 곁에 있는 나무에 걸려 골짜기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는 주위의 경치를 한층 더 장엄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들이 기어 올라간 이 구릉은 온통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 낫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주피터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높이 솟아있는 백합나무 가장자리까지 가시덤불을 잘라 헤치며 길을 만들었다. 우리들이 이 나무에까지 왔을 때 레그랜드는 주피터를 돌아보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주피터는 무척 망설이며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러더니 겨우 앞으로 나가 그 나무 기둥 주위를 한 바퀴 서서히 돌아다니며 세세히 조사해 보았다. 조사가 끝난 뒤 그는 다만 한마디 했다. 예, 도련님. 주피터 평생에 못 올라가는 나무는 없었는걸요. 그래?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올라가. 날이 이내 어두워져서 하는 일이 배지 않을 테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란 말씀이에요, 도련님? 우선 원줄기로만 올라가. 그 다음은 올라간 뒤에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좀 기다려. 이 풍뎅이를 가지고 올라가. 풍뎅이요? 윌도련님, 그 금풍뎅이를 말이요? 주피터는 질겁하여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다. 못하러 그까짓 건 가지고 올라갑니까? 죽어도 싫어요. 너같이 그렇게 걸 때가 큰 검둥이가 요까지 쏘지도 않는 조그만 죽은 풍뎅이를 하나 붙잡는 게 무서워? 자, 그럼 이 가죽끈 끝을 붙잡고 올라가 봐. 아, 그래도 싫어? 그래도 막무가내라면 이 삽으로 머리를 갈겨버릴 테다. 어쩌란 말씀이요, 도련님. 주피터는 망신을 당하고 나서 분명히 복종하는 눈치였다. 나 같은 흑인 놈에게 늘 너무 심한 말을 하시고. 그건 다 농이었어요. 내가 고까짓 걸 무서워할 줄 알고요? 자, 이리 줘요, 까짓 거. 말은 이러면서도 가죽끈 한 끝을 조심조심 붙잡고 되도록 멀찌감치 몸에서 떼면서 올라갈 준비를 했다. 주피터는 두 팔과 두 무릎으로 큰 줄기를 될 수 있는 대로 꽉 껴안고 두 손으로 혹을 움켜잡고 발가락으로는 다른 혹을 잔뜩 딛고서 한두 번 미끄러질 뻔도 했지만 무사히 튼튼한 첫 번째 가지에 올라섰다. 이 고비만 넘으면 다음 일은 거침없을 것 같았다. 사실인즉 올라갔대야 겨우 지상 6, 70피트 정도의 곳이었지만 위험지대는 지나간 셈이었다. 윌도리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제일 굵은 가지로 올라가. 이쪽으로. 레그랜드가 말했다. 주피터는 곧 재빠르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 별로 힘드는 것 같지 않았다. 점점 기어 올라가 우거진 나뭇가지에 덮여 그의 뭉글뭉글한 몸은 기어이 보이지 않았다. 좀 있더니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위로 더 올라가야 되남요? 얼마나 올라갔어? 꽤 올라왔어요. 나무 위로 하늘이 보여요. 하늘 같은 건 소용없어. 자, 내 말을 똑똑히 들어. 줄기를 내려다보며 주피터, 이쪽 아래로 있는 나뭇가지를 세어봐. 몇 가지나 지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5개인데쇼? 그럼 하나 더 올라가. 곧 7번째 가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 이제는 주피터! 대단히 흥분된 듯이 레그랜드가 소리쳤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가지 끝까지 나가봐. 이상한 것이 눈에 띄면 곧 알려줘야 돼. 이 말을 듣고 나는 이 가엾은 친구의 발광에 대하여 그래도 설마 하고 조금 의심하고 있던 마음마저 사라져버렸다. 그가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골똘히 궁리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궁리하고 있을 때 주피터의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 가지는 무서워서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저쪽으로는 썩었어요. 썩은 가지야, 주피터? 레그랜드가 떨리는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도련님. 아주 움푹 썩었어요. 틀림없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주 생명이 없어요. 대체 어찌하면 좋을까? 적이 실망한 듯이 레그랜드가 말했다. 어쩌냐고, 이 사람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나는 반가웠다. 뭘 어째? 빨리 돌아가서 눕게. 자, 가세. 그게 상책이야. 날도 저물어 가고 또 약속한 것도 생각나겠지? 그는 내 말은 귓전으로도 듣지 않고 위만 올려다보며 외쳤다. 주피터, 내 말이 들리나? 네, 윌도련님.
똑똑히 들려요. 그러면 말이야, 칼로 깎아봐. 아주 썩었는지 어떤지. 썩긴 썩었어요, 확실히. 조금 있다가 주피터가 대답했다. 그러나 대단치는 않은가 봐요. 나 혼자 같으면 더 갈 것 같아요, 정말. 너 혼자 같으면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야? 풍뎅이 말이에요. 너무도 무거운 벌레니까 여기서 그만 떨어뜨리겠어요. 그러면 이까지 흙인 하나쯤 해서야 부러질라고요. 아, 뭐야 이 오라질 놈아. 레그랜드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퍽 안심이 된 모양이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응? 풍뎅이만 떨어뜨려 봐라. 모가지를 비틀어 죽일 테니까. 주피터, 알아들었지? 알았어요, 도련님. 도련님은 괜히 왜 그런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라는 대로 해. 괜찮을 듯한 데까지 풍뎅이를 떨어뜨리지 말고 기어 나가봐. 내려오면 상으로 은전 한 입 줄 테니까. 이제 가는 중이에요. 윌도르님, 거진 끝까지 왔어요. 주피터가 곧 대답했다. 끝까지 왔어? 이때 레그랜드는 기쁜 듯이 쇳소리를 내며 외쳤다. 나무까지 끝까지 갔단 말이지? 조금만 가면 끝이야요. 도련님, 이게 뭐예요? 이런 나무 끝에 뭐가 있어요? 그래? 그게 뭐냐? 몹시도 기뻐서 레그랜드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해골바가지예요. 누가 나무 위에다 대가리를 놓고 갔는지 까마귀가 살은 다 파먹었어요. 해골이랬지? 됐어. 나뭇가지에 어떻게 잡아매 있지? 뭘로 매 있어? 네, 도련님. 잘 볼게요. 이건 참 이상한데쇼? 정말로 해골 가운데다 큰 못을 박아 나무에 맸어요. 그래, 주피터. 꼭 내 말대로 해야 돼. 알았지? 네, 도련님. 그럼 조심해서 해골 왼쪽 눈을 봐. 이거 참 좋아요. 아니, 그런데 눈깔은 통 없는데요? 이 바보야. 어느 게 왼손이고 어느 게 오른손인지는 알아? 네, 그야 알죠. 장작 패는 손이 왼손이지 뭐예요. 그렇지. 넌 왼손잡이니까 네 왼손과 같은 쪽에 있는 것이 왼눈이야. 이제 해골의 왼눈이 어느 건지 알겠지? 알겠어? 즉 왼눈이 있는 자리를 찾았나? 오랫동안 아무 대답도 없더니 이윽고 주피터가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해골의 왼손과 같은 쪽이겠지요. 근데 해골에는 손이 없는데쇼? 그만둬요. 이제 알았어요. 이게 왼눈이구먼.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요? 풍뎅이를 그 속으로 넣어서 가죽끈 끝까지 늘어뜨려봐. 그런데 그 끈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해서 해라. 했어요, 윌더리님. 구멍으로 풍뎅이를 늘어뜨리는 것쯤이야 문제 있나요? 보세요. 내려갔습죠?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는 중 주피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려보내는 가죽끈 끝에 매달린 풍뎅이는 우리들이 서 있는 구릉을 아직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석양의 마지막 빛을 받고 잘 닦은 황금덩이처럼 번쩍였다. 갑충은 나뭇가지에도 걸리지 않고 축 늘어졌다. 그대로 떨어뜨리면 바로 우리들 발밑에 떨어졌을 것이다. 레그랜드는 곧장 낫을 들고 바로 그 갑충 아래에 직경 3, 4야드의 원을 그리며 그 안에 풀들을 다 쳐버렸다. 그것을 끝마친 다음 그 주피터에게 가죽끈을 떨어뜨리고 곧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레그랜드는 갑충이 떨어진 바로 그 지점 위에다
말뚝을 받고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내 그 끝을 말뚝에 제일 가까운 나무 기둥에 메고 그것을 쭉 말뚝까지 끌고 와선 또다시 나무와 말뚝의 두 점으로 해서 벌써 확정된 방향으로 50피트 거리까지 끌고 갔다. 한편 주피터는 큰 낫으로 가시덤불을 헤쳐나갔다. 이렇게 해서 된 제2의 지점에 둘째 번 말뚝이 박혀졌다. 그리고 이 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직경 약 4피트의 대략적인 원이 그려졌다. 다음에 레그랜드는 자기 자신도 삽을 한 자루 들고 주피터에게와 나에게도 저마다 한 자루씩 주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파달라고 재촉했다. 사실인즉 나는 이런 장난에 대해선 하여간 별로 취미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특히 이때에는 그의 부탁을 거절해버리고 싶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은 점점 다가오고 더욱이 지금까지 해온 일로 무척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할 길이 없고 한편 그러다가 괜히 이 실성한 불쌍한 친구의 머리를 더 혼란케 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던 것이다. 만일 주피터가 조력한다면 억지로라도 이 미친 친구를 집으로 끌고 오겠지만 나는 주피터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와 그의 주인과의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주리라고는 바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레그랜드가 땅속에 묻힌 보물에 관한 무수한 남부의 미신에 홀린 것만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가 갑충을 발견한 것과 또 어쩌면 주피터가 완고하게 이 갑충을 진짜 금풍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상이 한층 더 굳어진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광기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암시로 곧 충동을 받기 쉬운 것인데 더욱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선입관념과 일치할 때에는 한층 더 그러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불쌍한 친구가 풍뎅이가 내 신세를 고쳐줄 것일세 라고 한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결국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마음을 접고 그래, 한번 파주자. 그러면 눈앞에 나타난 증거로 말미암아 그가 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 빨리 깨닫게 할 수 있으리라고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열심히 파들어갔다. 마치 제대로 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진지한 얼굴로 번뜩이는 불빛이 땀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몸뚱아리와 삽에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웃기는 그림일지 기가 찼고 누군가 마침 이곳을 지난다면 이 노동이 얼마나 기이하고 의심스러울지 충분히 상상이 갔다. 두어 시간 좋게 땅을 팠다.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다. 우리들이 하는 꼴이 무척 재미났던지 개가 지저대는 것이 큰 두통거리였다. 아니, 레그랜드만 그랬다. 나는 사실 얼른 회방꾼이 찾아와서 덕분에 그를 데리고 돌아갔으면 했으니까. 그런데 주피터가 보기 좋게 그 성가신 울음소리를 막아버렸다. 참다 못한 그가 구덩이에서 뛰어올라가 양말 데님 하나로 개 주둥아리를 잡아매곤 킥킥 웃으며 다시 돌아왔다. 2시간 뒤에 우리들은 5피트 깊이에까지 이르렀으나 보물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들은 일제히 쉬었다. 난 이 연극이 여기에서 끝이 났으면 했다. 레그랜드는 분명 실망한 듯이 보였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 이마에 땀을 씻더니 다시 파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직경 4피트의 원안을 전부 팠는데 보물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범위를 좀 넓혀 2피트가량 아래로 파보았다. 여전히 보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어이 레그랜드는 얼굴 가득 쓰라린 실망의 빛을 나타내며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와 일하기 전에 벗어놓은 저고리를 느릿느릿 마지못해 입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충심으로 가엾게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피터는 주인의 명령으로 도구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것이 끝나고 개 주둥아리를 풀어준 뒤에 우리들은 묵묵히 집으로 향했다. 우리들이 12어걸음이나 걸어왔을까. 그때 갑자기 레그랜드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피터 쪽으로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깜짝 놀란 주피터는 눈과 입을 벌린 대로 해벌리고 삽을 땅 위에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고 땅 위에 넘어졌다. 그래, 이 주리를 틀놈아. 한마디 한마디가 레그랜드의 악문 입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 죽일 놈아, 얘기해봐. 거짓없이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해. 어느 게 웬 눈이냐, 응? 어이구 살려주시오, 윌도르님. 이게 웬 눈이지요. 오른쪽 눈에다 손을 대고 이제라도 방금 주인이 빼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듯이 벌벌 떨며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눈을 가리키며 질겁한 주피터가 외쳤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째 그럴 것만 같더라. 자, 이젠 됐다. 레그랜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주피터를 떼밀고 껑충껑충 뛰며 좋아했으므로 주피터는 일어나 주인 얼굴과 내 얼굴을 얼빠진 사람처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아직 절망은 아니거든? 레그랜드는 이렇게 말하며 앞서서 백합나무까지 또다시 돌아왔다. 주피터, 이리 와. 우리들이 나무 밑에까지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해골 바가지는 얼굴을 바깥쪽으로 하고 못에 박혀 있던가? 혹은 가지 안쪽으로 박혀 있던가? 얼굴은 바깥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길래 까마귀가 거침없이 눈가를 파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풍뎅이를 떨어뜨린 것은 이 눈이야, 이 눈이야? 레그랜드는 그의 손으로 주피터의 눈을 번갈아 짚어보며 물었다. 이쪽 눈이야요, 도련님. 왼쪽 눈이야요. 나리님의 말씀대로. 주피터가 가리킨 것은 오른쪽 눈이었다. 그럼 알았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 미친 친구의 머리에 그래도 다소 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알았다. 아니, 안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풍뎅이가 떨어진 곳에 박혔던 말뚝을 뽑아다 거기서부터 3인치 서쪽에 있는 지점에다 옮겨봤고 전과 같이 백합나무 기둥에서 제일 가까운 나무로부터 말뚝까지 줄자를 끌어다가 다시 그것을 일직선으로 50피트 지점까지 연장시킨 다음 그곳에 표적을 만들었다. 그것은 전에 우리들이 파던 데보다는 몇 야드 떨어져 있었다. 이 새 지점 주위에 전보다는 좀 더 큰 원을 그리고 우리들은 또다시 파기 시작했다. 나는 무척 피곤했는데도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맡은 일에 별로 실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나는 까닭 모를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아니, 흥분까지 했다. 어쩌면 레그랜드의 의외의 태도에서 나온 성견력 혹은 숙녀 같은 것에 내가 충동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불쌍한 친구를 미치게 한 가공의 보물이 정말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신이 나서 파고 있는 내 자신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시간 반이나 계속해서 파고 그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망상이 빙빙 돌고 있을 때 또다시 개가 맹렬한 기세로 지저댔으므로 우리들의 일은 중단되고 말았다. 전에 개가 짖은 것은 재미나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았다. 주피터가 또다시 주둥아리를 막아버리려고 했으나 개는 맹렬히 반항하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와 발톱으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대번에 2개의 완전한 사람의 뼈무더기가 나타났다.
그 밖에 몇 개의 금속 단추와 썩은 양털 먼지 같은 것도 섞여 나왔다. 삽으로 그 위를 한두 번 해적여 보았더니 큰 스페인 주머니 칼이 나타났다. 그 뒤 좀 더 파보았더니 이곳저곳에서 금화, 은하가 서너 너더님 나왔다. 이것을 보고 주피터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듯이 히히댔지만 그의 주인의 얼굴에는 극도의 실망의 빛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들에게 어서 파라고 재촉했다.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나는 연한 흙 속에 절반쯤 묻힌 굵은 철굴레에 발끝이 걸려 앞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우리들은 그야말로 열심이었다. 나는 아직 내 평생에 이와 같이 열렬한 흥분된 10분간을 경험한 적은 없다. 10분 동안 직사각형의 나무개를 하나 팠는데 조금도 변형되지 않고 놀랄 만큼 단단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히 무슨 강화작용, 어쩌면 여마 제2 수은 작용의 장치를 해놓은 것 같이 보였다. 괴는 길이 3피트 2분의 1, 넓이 3피트, 깊이 2피트 2분의 1의 크기였다. 징을 받고 괴 전체에 걸쳐 일종의 격자 모양을 한 연철 테두리가 십자형으로 견고하게 둘러져 있었다. 뚜껑 가까운 양쪽에는 큰 쇠고리가 셋씩, 그러니까 모두 합해 6개 있고 6사람이 힘껏 쥘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셋이서 힘껏 들어보았지만 겨우 밑바닥이 좀 움직일 뿐이었다. 그래,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는데 다행히도 뚜껑이 다만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우리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부들부들 떨며 빗장을 쑥 잡아 뺐다. 순식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값어치의 진기한 보물이 번쩍거리며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다. 등불의 광선이 구덩이 속으로 쏟아지자 아무렇게나 틀어박혀 있는 황금 보석의 찬란한 광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눈도 뜨지 못할 지경이었다. 내가 들여다보았을 때 느낀 그때 감정을 나는 여기 쓰지 않겠다. 물론 놀라움만이 제일 강렬한 것이었다. 레그랜드는 어찌나 흥분했던지 말 한마디도 못했다. 주피터의 얼굴은 잠시 동안 죽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어떤 일에든지 흑인의 얼굴빛이 이와 같이 창백해질 리 없을 만큼 창백해져 벼락이라도 맞아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조금 있더니 그는 무릎을 꿇고 걷어올린 팔뚝을 팔꿈치까지 보물 속에 파묻으며 마치 훈훈한 물 속에 기분 좋게 두 팔을 받고 있는 듯이 잠깐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기어이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놈의 풍뎅이가 이런 복을 가지고 오다니. 어여쁜 그 풍뎅이. 아이고 가엾어라. 그놈의 조그만 그 풍뎅이. 그걸 난 욕만 했군. 이 흑인 놈아, 부끄럽지도 않니? 대답 좀 해보라고. 나는 결국 레그랜드와 주피터를 재촉하여 빨리 보물을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밤이 꽤 깊어가고 있었으므로 날이 새기 전에 이 보물들을 다 집으로 운반하려면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